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홀로 남겨졌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혹시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분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용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미란, 올해 78입니다. 아파트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15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은 남편이 떠난 후로 점점 더 넓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넓다기보다는 텅 비어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오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한때는 저렇게 분주했었지요. 두 아들을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박정호와는 40년을 함께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요.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남편 곁을 지켰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대화도 없이 그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이 돌아간 후 저는 비로소 홀로 남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줄 아침 식사가 없었고 저녁에 돌아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삿날이 되어야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전화는 가끔 옵니다. 엄마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아프시면 꼭 연락하세요. 짧은 안부 전화. 저는 늘 괜찮다고 답합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도 말입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밥을 먹고 TV를 켜놓습니다. 아침 드라마, 뉴스, 건강 프로그램. 화면만 바뀔 뿐 하루가 똑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는 다시 TV를 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같이 산책하자고 하면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남편 이야기를 하고 손주 자랑을 할 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제게는 나눌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미란 씨는 남편분 일찍 보내셔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과부라는 단어가 제 이름 앞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온 전단지가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니어 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 언젠가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도예가가 물레를 돌리며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괜한 욕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낼 것인가? 내 인생은 정말 이것으로 끝난 것인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도예교실 등록을 하는데 친절한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도예 수업 등록하시는 거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재료비만 내시면 됩니다. 네,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수강생분들도 모두 좋으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예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작업실에는 여러 개의 물레와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이시죠? 저는 이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미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선생님이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한자리로 안내하며 앞치마와 도구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손으로 간단한 컵 만들기였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흙이 찌그러지고 힘을 빼면 모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좌절감보다는 묘한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흙의 촉감, 천천히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첫 수업치고 잘하셨어요. 저는 벌써 6개월째인데도 아직 엉망이에요. 그분은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작업실에는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짧게 자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깔끔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물레 앞에 앉아 조용히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놀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능숙하진 않았지만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흙과 대화를 나누듯 천천히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새로 오신 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강태원 어르신이세요. 모두 환영해주세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강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작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옆 작업대에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주우려는데 누군가 먼저 도구를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강태원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주 떨어뜨립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맡아주고 수업 후에는 함께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컵 손잡이를 붙이다가 실패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잡이는 흙이 조금 마른 상태에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물을 살짝 묻히고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는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은 이런 거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이라니요.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냥 유튜브로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75세이고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예는 왜 시작하셨어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무언가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도자기를 좋아했거든요. 예쁜 그릇들을 수집했었는데 이제 그 그릇들을 볼 때마다 직접 만들어 보면 아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저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강태원 씨는 자연스럽게 수업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예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처럼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강태원 씨는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고 퇴직 후에도 가끔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암이었어요. 2년을 투병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충분히 하신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미란 씨.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렘. 이 나이에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원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에 그의 이름이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란 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날씨가 좋은데 같이 공원 산책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3시에 중앙공원 정문에서 만나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래전 큰아들이 사준 연한 분홍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강태원 씨는 말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이루지 못한 소망들, 그리고 지금의 소소한 행복들에 대해. 미란 씨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었어요? 저요? 사실 큰 꿈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내가 만약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셨어요? 글쎄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삶. 제가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외국에 한번 데려가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가보지 못했어요. 강태원 씨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가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요? 왜 안 됩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미란 씨,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원 씨는 저를 작은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갈한 상차림과 따뜻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예교실이 있는 날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란 씨,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세요? 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태원 씨.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강태원 씨와 함께 걸어 나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큰아들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야. 도예 교실 다녀오는 길이다. 민수의 시선이 제 옆에 선 강태원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원이라고 합니다. 강태원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수는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엄마, 저 남자분이 누구예요? 도예 교실에서 알게 된 친구야. 친구.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면 어떡해요? 아빠가 슬퍼하시겠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남자분 만나신다고요? 준호야, 그게.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형이 엄청 화났어요. 재산 문제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 남자분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강태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큰딸이 알게 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냐며 혹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따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식들에게 또 연락이 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강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태원 씨. 제가 미안해요. 제 아들들이 너무했어요. 아닙니다. 자식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겨우 찾은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태원 씨, 우리 그만 만나야 할까요? 제 질문에 강태원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란 씨, 제가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삶의 의미를, 행복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원 씨는 자신의 두 딸을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들에게 송미란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솔직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모두 너희들 몫이다. 미란 씨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 너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나를 응원해 줄 것이다. 혼자 외롭게 살다 죽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실 것이다. 강태원 씨의 간절한 호소의 딸들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환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가 태원 씨를 만나는 이유는 재산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야. 엄마는 정말 그분이 좋아. 함께 있으면 행복해. 너희 아버지를 잊은 것도 아니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엄마도 사람이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엄마. 엄마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너무 이기적인 거니?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거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아껴주신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민수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자식들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반대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태원 씨가 저를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에 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원 씨, 성대한 결혼식은 못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제가 옆에서 간호하고 제가 아프면 당신이 손 잡아주는 그런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태원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자식들이 다시 갈등할까봐 걱정되었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매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강태원 씨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이면 강태원 씨가 제 집으로 와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의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점심은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도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함께 작은 도자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컵, 접시, 꽃병들. 우리는 그 작품들을 자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아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태원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강태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강태원 씨는 손자들에게 친절했고 민수와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강태원 씨의 인품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헤어지면서 민수가 강태원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원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태원 씨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태원 씨 덕분이에요. 저도 덕분입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외롭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럼요. 우리 100살까지 삽시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염려되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강태원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파스를 붙여주고 제가 무릎이 아프면 그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서로의 약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에도 함께 갑니다. 도예 교실은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져서 작은 화분이나 찻잔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서툴지만 사랑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가끔 복지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70대 후반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부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어요. 작년 가을, 저희는 작은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황혼 인생 이막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는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취미 활동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 3커플이 새롭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강태원 씨의 큰딸은 이제 가끔 저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제 아들들도 명절이면 강태원 씨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태원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공원 갈까요? 좋아요. 제가 도시락 쌀게요.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강태원 씨가 늘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78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행복은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78세 송미란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미란 씨,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 태원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